안녕하세요. 국내 반려동물 영양학 전문 수의사 3명 중 1명인 양바름 수의사입니다. 혹시 우리 집 강아지는 밥을 잘 먹나요? 사료에 늘 관심도 많고 밥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귀여운 아이들일까요? 사실 이렇게 잘 먹는 강아지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진짜 귀엽고 뿌듯하죠. 그리고 사료든 화식이든 밥을 잘 먹는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을 만나면요,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정말 복 받으신 거라고요. 왜냐하면 저는 10년째 반려동물 맞춤형 영양 컨설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어서 저를 찾아오고 있어요. 물론 밥을 안 먹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. 그리고 아픈 강아지들일수록 건강 상태가 각기 다른 만큼 밥을 안 먹는 이유도 모두 제각각이고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밥을 잘 안 먹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지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7가지 방법을 준비했으니까요.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. 그리고 사료를 먹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자연식 중에서도 화식을 먹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요. 오늘은 사료를 먹는 아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, 우리 아이들이 사료를 안 먹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 사료가 뭐가 잘못됐나?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요. 일단 이거부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.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료를 안 먹는다면 먼저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? 이렇게 한번 살펴주셔야 합니다. 대부분 건강한 아이들은 컨디션이 잠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가 좀 소화가 덜 됐거나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할 때,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, 문제는 나이가 좀 있거나 또는 아팠던 경험이 있던 아이들이에요.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몸에 어디가 좀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닌지, 아니면 예전에 좀 아팠던 부분이 다시 재발된 것은 아닌지,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.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집에서 알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. 이럴 때는 다니고 있는 동물병원에 문의하시거나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시겠죠. 자, 그럼 두 번째입니다. 우리 아이가 사료를 잘 안 먹는다면 건사료든 캔사료든 요거 꿀팁인데요. 전자레인지에 살짝 한번 데워주세요. 보통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습식 사료만 데워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아니에요. 이거 사실 건사료도 전자레인지에 5초에서 10초 정도 살짝 돌려주면 이 사료가 원래 갖고 있던 풍미가 더 진해지면서 아이들이 사료에 대해 관심을 다시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물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캔 사료도 당연히 한번 데워주는 게 풍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만약에 사료에 대해 흥미가 떨어졌다면 이렇게 살짝 돌려주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만약에 잘 먹던 건사료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진 거라면 물에 살짝 불려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선생님, 물에 불려서 주는 건 아기 때나 하는 거 아닌가요? 내지는 우리 애가 물을 잘 안 마셔서 음수량 늘려주려고 할 때나 사료에다가 살짝 물을 부어주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사실 수분 함량이 올라가면 아이들의 기호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건사료를 잘 안 먹는다 이런 아이들한테는요, 건사료에 물을 살짝만 부어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. 자, 그래서 같은 이유로 네 번째는요, 만약에 건사료를 정말 안 먹을 때에는 같은 라인에 다른 캔 사료나 습식 사료로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사료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물론 아이들마다 선호하는 질감이 또 다 달라요. 이게 좀 까다롭죠. 어떤 아이들은 건사료만 먹는 아이들이 있고요. 어떤 아이들은 캔 사료만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건사료만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캔 사료를 괜히 줬다가 그러면은 사실 소용이 없는 방법이긴 한데요.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보통 캔 사료나 습식 사료 이런 파우치도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건사료에서
습식 사료로 형태를 바꾸어 줘 보시는 거를 또 추천을 해드릴게요. 자, 그리고 5번째, 바로 토핑입니다. 이미 많은 보호자분들이 사료 잘 안 먹는 아이들한테는 닭가슴살이나 황태, 북어 삶은 거 이런 것들을 거의 국민 토핑처럼 주고 계시는데요. 저는 꼭 이 닭가슴살이나 북어 말고도 우리가 쓸 수 있는 토핑은 정말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게 사실 허구한 날 주구장창 닭가슴살만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질리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렸을 때부터 야채나 과일을 먹는 습관을 들여서 좀 더 건강한 토핑을 많이 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. 또 닭가슴살 말고도 닭고기의 다른 부위, 닭다리나 아니면 정말 닭 날개나 이렇게 이게 지방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토핑으로 조금씩 주는 거는 오히려 아이들의 그 입맛을 더 끌어올려 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다른 부위도 토핑으로 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더 다양하게 먹는 즐거움을 주자고요. 그리고 6번째, 만약에 이렇게 사료의 형태도 바꿔줘보고 토핑도 올려줘봤는데 잘 안 먹는다. 그러면 이때는 정말 지금 먹고 있는 그 밥이 우리 아이 마음에 안 들거나 맛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.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또 그리고 우리 아이 건강에 도움될 만한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. 이때 기왕 먹이는 거 우리 아이한테 맞는 브랜드, 사료 종류 이런 걸 좀 잘 알아보시고 바꿔주시면 좋겠죠. 그리고 같은 단백질원 베이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연어면 연어, 닭고기면 닭고기 각 회사의 제품마다 그 맛과 향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제품으로 많이 알아보고 또 여러 차례 시도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7번째입니다. 이건 저한테 맞춤형 영양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. 만약에 위의 방법을 다 써봐도 우리 아이가 더 이상 사료 먹는 걸 싫어하고 밥을 잘 안 먹는다. 그러면 또 아니면 입이 너무 짧아졌고 밥 투정이 심하다. 이러면 건강한 아이든 아픈 아이든 화식을 시작하려고 많이들 찾아오세요. 저도 위에 6가지 방법을 다 써보고 노력해봤는데도 이제 이 아이가 더 이상 사료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라고 하면 그럼 그때는 화식을 시작해보실 것을 보통은 권해드리고요. 실제로 제 보호자 중에서도 한 분이 원래 이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입이 엄청 짧아서 사료 유목민이었대요.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까지 오신 건데 저랑 같이 화식을 시작한 뒤로는 선생님, 우리 아이는 사실 입이 짧은 게 아니라 미식견이었던 거였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사료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가 떨어진 아이들한테는 맛있고 건강한 화식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료를 잘 안 먹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밥을 더 잘 먹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료를 잘 먹일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맛있고 건강한 화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기회가 된다면 관련 영상도 준비해 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맛있고 건강한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